그 밤 내가 얘 아빠야. 라는 한마디가 모든 관계의 방향을 바꿔버렸는데요. 문제는 그 말이 진짜 시작일지 더 큰 거짓말의 전주곡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지은호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 조명을 받은 정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봤는데요. 정순이가 움켜쥔 휴대폰 화면에는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 알림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출생 관련 제보 접수 확약 시 보상. 단어 몇 개가 칼날처럼 박혔고 지은호는 아무 말 못하고 현관을 다시 나왔습니다. 문턱을 넘자마자 발목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집 앞 벤치에 주저앉아 고개를 깊이 떨궜습니다. 내가 또 흔들린다고요? 이런 걸로? 스스로에게 따지듯 묻는데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금이 다시 벌어지는 소리가 났고 금 사이로 스며드는 건 분노와 서러움이 뒤엉킨 고독이었죠. 그때 발자국 소리가 귀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헐렁한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젊은 남자 셋, 술기운에 씩 웃으며 서성였는데요. 한 명이 노골적으로 지은호의 신발 앞코를 툭 건드렸습니다. 누나, 우리 강호 형 얘기 들었어요? 형은 맨날 뒤로 밀리고 누나는 앞에서 다 챙기고. 참 세상 불공평하네. 지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하려고 하자 다른 한 명이 팔뚝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진짜 가족이면 서로 좀 돕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말투는 친절을 가장한 강요였고 말끝은 돈 냄새로 매캐했는데요. 지은호가 한 박자 늦게 손목을 비틀어 빼내려는 순간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공간을 쩌렁 울렸습니다. 그 손 놔. 골목 불빛 속에서 이상철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바지에 손을 꽉 쥔 채였는데 시선은 놀랄 만큼 침착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뭔데요? 가던 길 그냥 지나가세요. 이상철은 잠깐 숨을 고르고 아주 간단히 말했죠. 나 얘 아빠야. 그 말에 허세가 꺼지듯 기세가 주춤했는데요. 누군가가 증거 있냐고 툭 던지자 이상철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증거 보여줄 시간엔 내들 다 파출소가 있을 거다. 버릇없이 깐죽대던 표정들이 모래처럼 무너졌고 셋은 욕 한마디를 툭 던지고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남은 건 빠르게 뛰던 지은호의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떨어져 물었죠. 여기까지 아니 이 시간에 여기 왜 혼자 있어요? 집에 데려다 줄까요? 그 말이 영문도 모르게 위로가 됐습니다. 지은호는 목이 메어 괜찮아요 라고 답했는데요. 그 목소리가 오히려 괜찮지 않다는 걸 들키는 소리였다는 걸 두 사람은 동시에 알아차렸습니다. 며칠 전 맘대로 집 리모델링 현장에서 하루 일용직으로 나타났던 이상철을 지은호는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농담처럼 말했었죠. 아저씨, 우리 아빠랑 한 3초 닮으셨어요. 이상철은 그 말을 듣고 허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망설임 없이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먼저 진실을 말해버린 걸까요? 지은호는 그 사이 설명하기 힘든 안도와 불편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렇게 두 감정이 겹치면 사람은 대개 한쪽을 외면하려 드는데요. 지은호는 외면 대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아났어요. 이상철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따뜻한 캔커피를 자판기에서 뽑아 건넸습니다. 뜨거워요. 조심히 들어가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도 익숙했습니다. 오래전 겨울에 들었던 말처럼요. 한편 고성이는 갤러리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은 노트를 펼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대표님, 지은호 씨가 오늘 밤에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술 취한 청년들이 접근했는데 동네 분이 개입해서 정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켜보니까 지은호 씨 주변에 남자가 2명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네. 늘 곁을 맴도는 분입니다. 박성재 본부장으로 추정됩니다. 고성이의 손톱이 노트 위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둘을 동시에 배치해두면 선택은 빨라져. 흔들릴수록 의존하고 의존할수록 손을 찾게 되지. 직원이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 손이 대표님 손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 그리고 결혼은 한 번의 계약이면 충분해. 고성이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고 얇은 미소에는 오래 감춘 계획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딸이라는 단어 대신 사람 인재 같은 단어를 골라 쓰고 있었는데요.
그 기계적인 언어 안쪽에 숨겨진 건 모성과 야망이 엉킨 복잡하고도 위험한 집념이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이수빈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라디오 볼륨만 작게 켜져 있었고 창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꽤 잘 어울렸습니다. 수빈이 꽃다발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오빠 오늘 우리 좀 커플 같지 않아? 성재는 고개를 비스듬히 돌렸습니다. 수빈아 알지? 오빠는 나 아직 애로 보이지. 근데 나 애 아니야. 오빠 옆에서 같이 크고 싶은 사람. 숨 고르듯 말끝이 따뜻했습니다. 나랑 연애하자. 성재는 한동안 말을 찾지 못했는데요. 결국 진심이 묻은 톤으로 답했습니다. 난 내가 소중해서 섣불리 했다가 잃고 싶지 않아. 수빈은 입술을 꾹 누르다가 씩 웃었습니다. 그럼 보류. 근데 오빠 보류는 거절 아니야. 그 장난스러운 선언이 오히려 성재를 당황하게 했는데요. 동시에 마음 한가운데 작은 불씨가 생기는 걸 자신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빠 내일도 같이 밥 먹을래? 응. 망설임 끝에 나온 짧은 대답이 차안 공기를 살짝 바꿔놓았습니다. 둘 사이 아직 명명되지 않은 온기가 맴돌았거든요. 밤은 더 깊어졌고 은호는 카페에 소등을 마쳤습니다. 회계 정리 용지를 묶어 서랍에 넣으려던 지은호는 바깥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낮에 봤던 청년들의 목소리가 다시 섞여 들려왔습니다. 문 열어봐요, 누나. 아끼는 기분 나빠서 그랬고 우리도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잡이가 뒤틀리는 소리에 본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지은호는 카운터 아래로 몸을 낮추고 테이블 천을 끌어내려 자신을 가렸습니다.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어젯밤 메시지, 벤치의 눈물, 아빠다라는 말이 뒤엉켜 귀 안쪽에서 웅웅거렸습니다. 너무 크게 떨려서 숨소리가 들릴까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문 쪽에서 건조한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키가 반바퀴 돌아가기 직전 바깥에서 단단한 기척이 끼어들었는데요. 문 손 떼라. 낮게 울리는 목소리 이지혁이었습니다. 여기 CCTV 다 돌아. 필요하면 바로 경찰 부르고. 그 전에 내들 목소리는 내가 다 기억하고. 낮에 이상철이 아빠라면 밤에 이지혁은 관리였습니다. 도망치듯 발소리가 흩어지고 몇 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호. 지역에 부르는 소리가 서늘한 공기를 가르고 테이블 아래서 움츠렸던 지은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 떨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지가 않네요. 솔직함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역은 잠깐 멈칫했다가 종이컵에 물을 받아 건넸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지 말고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게. 네. 단 한 음절의 승낙이 오늘 하루 중 가장 큰 용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 밤길을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창밖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뒤로 밀렸고 지은호의 눈꺼풀은 무게를 이기지 못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순간 머리가 옆으로 기울며 의자 밖으로 떨어지려 했고 지역의 손이 반사적으로 움직여 머리와 창 사이를 받쳤습니다. 신경 쓰이게 하네 여러모로. 그는 아무에게도 들려줄 생각이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의 서툰 선택, 성급했던 약속, 도망처럼 사라졌던 몇 달. 지역은 그 모든 걸 후회 대신 수습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만큼은 어떤 후회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지역은 조심스레 깨웠습니다. 지은호. 지은호가 눈을 떴고 잠결에 취약한 표정이 어른거렸습니다. 도면이랑 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네요. 앉을 때 내가 챙겼어. 내일은 제가 챙기게요. 지은호가 미소와 함께 잘랐습니다. 마음이 망가진 날에는 누군가의 친절이 칼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상하게 칼이 아니라 거즈처럼 느껴졌습니다. 피를 먹게 하는. 다음 날 정오 무렵 카페 앞 벤치에 마주 앉은 은호와 성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먼저 꺼냈습니다. 어젯밤 미안해요. 내가 더 빨리 갔어야 했는데. 선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선배는 왜 늘 제가 아플 때 나타나요? 아프지 않을 때도 내내 거기 있을 건데. 너무 단정하게 말하고는 스스로 놀랐는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수빈의 보류가 떠올랐는지 오늘은 서두르지 않으려 애쓰는 눈빛이었습니다. 점심은 밥 대신 이걸로. 성재가 따끈한 고구마빵을 건넸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불어먹어.
그 한마디에 집 앞 벤치에서 울던 밤의 공기가 살짝 옅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빵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다른 속도로 걱정하는구나. 그 무렵 이지환과 박영란은 전혀 다른 톤의 오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나의 작업실로 올라가는 계단 밑 이지환이 박스를 안아든 채 투덜거렸습니다. 이거 본인 주문인데 왜 내가 들어? 영나는 눈을 반쯤 가늘게 뜨고 말했죠. 기사님 직무유기예요. 나 보디가드 겸 기사라니까. 택배는 직무외. 그럼 추가 수당 줄게요. 20배로. 오 재벌 톤. 티격태격이 끝나갈 즈음 영나의 발목이 계단 모서리에 걸려 순간 휘청했는데요. 떨어질 듯한 순간 이지환이 반사적으로 손목을 잡아 올려 세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안고 있던 박스가 삐걱거리며 흔들렸지만 결국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영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거 처음이에요. 뭐가? 지환이 고개를 갸웃하자 영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구랑 같이 계단을 올라가는 거요. 저는 늘 혼자였거든요. 친구도 없고 밖에서 밥도 먹어본 적 없어요. 엄마가 정해주는 샐러드 도시락만 평생이 그거였으니까. 순간 지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농담처럼 흘려들었던 관리라는 단어가 단순한 엄살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는 억지로 장난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샐러드만? 그럼 지금이 딱 교육의 기회네. 세상엔 샐러드 말고도 존맛 폭탄이 얼마나 많은데. 영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그 웃음 끝이 조금은 서글펐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사치였어요. 지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박스를 더 단단히 잡아 올리며 말했죠. 그럼 오늘은 내가 책임지고 사치 구경시켜줄게. 밥은 무조건 내가 사고. 단 커피는 네모. 거절. 카페인은 저한테 허락된 유일한 자유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말싸움인지 어쩌면 서로의 마음에 살짝 스며드는 애정싸움인지 모를 대화를 이어가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영나가 태어나 처음으로 도시락이 아닌 다른 세상 이야기를 나누며 지환의 옆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 순간이 그녀에겐 작은 해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맘대로 집 사무실로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고성희의 갤러리 담당 팀장이었고 내용은 깔끔했습니다. 지역 공방 협업 전시 초청. 공간 리뉴얼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공동 기획 제안. 지은호와 이지혁이 나란히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건 좋아 보이네. 좋아 보일수록 뒤를 봐야 하고요. 지은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같이 가자. 같이 가면 일만 하러 가는 거죠? 일만. 지혁이 웃었습니다. 업무상 미소. 업무상 수락. 두 사람의 짧은 대화에 이전과 다른 리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끊어졌던 마음선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둘은 그걸 아직 이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자칫 도망치고 싶어질까 봐요. 저녁 갤러리 회의실에서 고성희와 마주 앉은 지은호와 이지혁은 깔끔한 제안서와 달리 묘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성희는 모든 항목에 확실함을 첨가하듯 또박또박 말했고 그 친절은 조금도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지은호 씨 이번엔 시간 조절을 제가 합니다. 밤샘 금지, 무리 금지, 단독 책임 금지. 뜻밖의 배려에 지은호가 놀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그런 말 잘 못 들어서요. 이제 자주 들을 거예요. 제 프로젝트에서는. 성희는 시선을 지은호의 눈동자에 잠깐 얹었다가 뗐습니다. 그리고 내심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서 있을 자리는 높은 곳이 어울려. 그 계단은 내가 깔아줄 거고. 마음은 그 다음에 따라오겠지. 이지혁은 뭔가 낯선 서늘함을 감지했습니다. 조건은 좋은데 우리 쪽 기준으로 계약서를 다듬어도 될까요? 성희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서로의 기준을 맞춰가는 게 파트너니까. 말은 매끈했는데 매끈함 뒤의 속도는 성희가 쥐고 있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던 길, 지은호의 폰으로 낯선 번호가 울렸습니다. 기사 제보건, 사실 확인 요청 같은 문구가 화면을 채웠고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호는 짧은 메시지를 성재와 지혁 그리고 정순이에게 각각 보냈습니다. 오늘은 전화 받기 힘들어요. 내일 이야기해요.
세 사람은 같은 문장을 읽고 서로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재는 서두르지 말자고 다짐했고 지혁은 내일은 먼저 가자고 결심했습니다. 정순이는 폰을 내려놓고 오래된 서랍을 열어 얇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출생신고 정정이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남아있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말끝은 오롯이 방 안에만 남았습니다. 밤늦게 카페 앞. 이상철이 잠깐 머물렀습니다. 낮에 들른 단골 손님이 놓고 간 장바구니를 문고리에 걸어두려다 안쪽 불이 꺼진 걸 확인하고 돌아서려 하는데 현관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아빠라 그 말 나 참.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고 조금 전보다 더 단단한 표정이 남았습니다. 그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시청자만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피로 묶이지 않은 책임 혹은 피었으면 좋겠다는 빚. 그 두 가지는 때때로 같은 얼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재 주재의 회의실에서는 수치와 도표보다 먼저 사람이 언급됐습니다. 맘대로 집 프로젝트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로 환산해야 합니다. 성재의 말에 누군가가 묻습니다. 본부장님 개인적 친분 때문은 아니시죠? 성재는 미소로 받았습니다. 친분으로 시작한 일이라도 공익으로 완성해야 좋은 일입니다. 그 대답은 모범답안 같았지만 마음 한쪽에는 분명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은호. 정호, 지은호의 카페에 손님들이 북적이기 시작할 때 고성이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만 부탁해요. 주문은 단출했지만 존재감은 단출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머뭇거렸지만 자연스럽게 응대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쓰러졌다면서. 이제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지키는 사람들이 늘었더군요. 성희의 말에 지은호가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네? 아니에요. 따뜻한 차가 나오면 오늘은 그걸로 충분해요. 성희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채 생각했습니다. 곧 내 자리로 와야 해. 내가 감당하기엔 이 바깥은 너무 거칠어. 그리고 속으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결혼은 좋은 피난처지. 내게 그리고 내게. 해가 기울 무렵 이지환과 박영란은 다시 티격태격을 이어갔습니다. 영나가 메모지에 큼직하게 쓴 글자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저녁 기사님 라면 금지. 샐러드 의무. 이건 권력이야. 건강권. 인권 침해. 사랑의 채찍. 말은 장난인데 눈빛은 이미 친밀했습니다. 영란은 어느새 소매 끝을 잡는 대신 팔꿈치를 톡 치며 같이 가요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은 나 혼자 못 간다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이지환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명령이니까요 하고 웃었습니다. 둘의 콕콕은 오늘도 시청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습니다. 밤 다시 찾아온 고요 속에서 지은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도 오늘 해야 할 일은 안다. 첫 줄을 쓰고 나니 손이 덜 떨렸습니다. 그때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미상. 당신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을 밝히면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무너질 겁니다. 선택하세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시야를 가득 채웠는데요. 어느새 익숙해진 두 사람의 이름이 마음속에서 번갈아 밝았다 어두워졌습니다. 박성재, 이지혁. 그리고 말하지 않았지만 자꾸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름 이상철. 그 순간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혁이 조심스레 서 있었습니다. 이도면 너 어제 빠뜨리고 갔어. 아 고마워요. 그리고 어제 말 못한 거. 지혁이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을게. 내가 나한테 다시 얘라고 말할 때까지.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얘가 안 오면요? 지혁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같이 일하자로 좋게. 같이 있는 시간이 결국 답을 줄 거라 믿어서.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고 약속은 오래 버티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은 오전 9시 현장. 예. 업무상 대답. 업무상 웃음. 두 사람은 같은 말로 다른 것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은 고성희의 사무실로 옮겨갑니다. 그녀는 오래된 봉투를 손끝으로 쓰다듬다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대신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어떤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미팅 세팅이에요. 박성재 쪽이 움직일 겁니다. 그 움직임에 지은호를 태워야죠. 전화를 끊고 난 뒤 성인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한때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의 얼굴이면서 지금은 야망을 위해 모든 것을 계산하는 사람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두 얼굴이 한 얼굴에 겹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다음 회의 문장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누가 손을 먼저 내밀든 누가 먼저 잡든 내일은 오늘보다 솔직해야 한다. 앞바다라던 한마디, 보류라던 고백, 가치라던 약속 셋 중 무엇이 지은호를 먼저 움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가 더 단단해지는 힘이 됩니다.